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유시답 최봉기입니다. 지난달 28일은 미중 외교사에 기록될 역사적 날입니다. 훗날 돌이켜보면 미중 관계, 미 대만 관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날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 하원은 이날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중국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8개를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원금융위원회도 이날 오전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법안은 2023년 대만 갈등 억제 법안, 2023년 대만 차별금지법, 대만 보호법 3가지입니다. 이들 3개 법안은 각각 40대 0, 38대 0, 37대 0으로 각각 통과됐는데요. 일부 의원이 기권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023년 대만 갈등 억제 법안과 중국 개발도상국 배제 법안, 그리고 강제 장기 적출 금지 법안 3개입니다. 먼저 2023년 대만 갈등 억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와 그리고 관련된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또 고위 관료의 직계가족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규정한 제재 대상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아칸소주 공화당 하원의원 프렌치 힐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의 위력은 대러시아 제재에서 입증됐듯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이 미국에 은닉한 부정한 재산을 공개하고 동결하는 제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해외 자산이 공개되면 엄청난 정치적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통치적 합법성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을 선동하는 여론전도 철저하게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고위층이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먼저 시진핑의 무모한 대만 침공을 막든지 아니면 미국과 손잡고 시진핑을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의 내분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번째는 중국 개발도상국 배제 법안입니다. 중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안이죠. 중국이 국제기구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아직도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박탈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중국은 현재 G2로 올라섰고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세계 최대 교육국입니다. 또한 주요 자본 수출국이기도 하죠. 또한 시진핑을 걸핏하면 대국 굵기 동성서강을 부르짖죠.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등에 수백억 내지 수천억 위안을 살포하면서도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WH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가 인정되면 관세와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제기구 납부금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부과하는 여러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특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큰 혜택을 보는 거죠. 또한 세계은행은 매년 막대한 무이자 대출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및 농업 생산, 교육, 의료를 지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에서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1대1로 대형 프로젝트를 벌이면서도 개발도상국 명목으로 매년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씩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당하면 지금까지 누려온 특혜를 잃게 되고 중국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제조업과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 3번째로 주목할 법안은 강제 장기 적출 금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죠. 중국 공산당 주도하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이 차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시작한 이 국가적 범행은 이제 신장 위구르족,
반체제 인사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실종 사건과 지난해 말 큰 파장을 일으킨 고등학생 후신이 실종 사건 등은 강제장기 적출의 검은 손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퍼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매년 외국의 강제장기 적출 문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강제장기 적출 범행에 책임이 있는 외국 관리 및 기관의 목록이 포함되고 범행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외국 관리와 기관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중국 공산당의 강제장기 적출 범죄를 법적으로 응징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첫 공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 정인의 진술과 증언을 듣고 바이든 정부의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리거 특위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중 관계의 본질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의를 차리는 테니스 매치가 아니다. 21세기 우리 삶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다 라고 강조를 했죠. 바이든 정부는 항상 미중 관계를 일종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표현했고 테니스 매치나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처럼 미중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 살았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은 결코 미중 관계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시대부터 미국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로 규정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지만 덩샤오핑 시대 때는 도강량의 전술을 펼치며 도전 의도를 숨겨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본래부터 포악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반미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왔고 이제 미국을 격파할 정도로 강해졌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전략의 변화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 전체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침투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 행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무제한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미국 정계 엘리트들은 중공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미 하원이 중국 관련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은 미국이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중국 공산당 숨통 제기에 나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